안녕하십니까. 한국소년복지고용센터 고용지원부 노성경입니다. 네, 저희 센터는 국가 예산을 통해서 소년의 고용과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정부에서 확보된 국민의 세금을 좀 더 유용하고 또 선원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의 역할이자 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기관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바탕으로 우리 선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 그래서 우리 선원들이 당당히 내가 선원이다, 우리 아버지가 배를 타는 선원이시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원분들의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해외 취업의 길도 더 넓게 열리게 될 것이고 회계 전승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선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선원퇴직연금 제도나 표준 승무 계약 기간의 단축, 재해 보상이나 임금 채권 보장 제도의 개선, 그리고 선원 비과세 확대 등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책 개발과 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비해 예산 확보가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지금 이 세미나를 보고 계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끊임없이 정부를 설득한다면 예산 확보라는 그 높은 문도 비로소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현재 우리나라 선원 복지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발전 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선원의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낼 때 한층 발전된 정책들과 설득 가능한 정책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 기관에 대한 잠깐 간단한 소개와 또 선원 복지 현재 현황 그리고 발전 과제 세 가지 부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 기관은 신규 선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이라는 고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체감형 복지 인프라 강화를 통해서 선원의 고용 창출과 또 선원의 행복 복지 구현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선원 복지 현황 중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원의 구직 구인 등록과 취업 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109조에 의하면 선박에 승무하려는 자는 구직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선원은 배를 타기 위해서는 누구나 구직 등록을 해야 하고 선사는 선원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누구나 구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 구인 등록 기능 수행으로 법비서를 확립하고 남무할 수 있는 직업 소개 사업을 일어날 수 있을 때 투명하고 효과적인 취업 알선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원 수급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인 구직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미취업자 관리를 정밀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국적 선원 양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큰데요. 크게 이 사업은 신규 국적 부원 양성 사업과 경력 부원 회계사 면허 취득 지원 사업, 경력 단절 선원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워딩이 좀 긴데요. 각각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규 국적부원 양성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회계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양대학교, 회사고등학교, 혹은 연수원의 오션폴리텍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계사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부원을 양성하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정부로부터 5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부원을 양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167명, 166명, 7명 정도의 신규 부원 양성을 취업을 시켰고 양성을 200여 명의 양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점점 국적부원, 특히 가판원, 가판장 이런 하급 선원들의 공급이 점점 부족해지고 외국인 선원들을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선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저희가 한국 선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양성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경력부원 회계사 면허 취득 지원 사업과 또 경력 단절 선원 교육 지원 사업은 현재 현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릴 개선 대책 부분에서 발전 과제 부분에서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선양에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지역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고용복지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지역적 거점의 전국 확대를 위해서 이제 지역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에만 집중된 선원의 고용과 복지에 대한 부분을 각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지역적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제주 지역과 포항 지역을 개설을 했고 목포 지역에 18년도에 개설을 하여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원 복지 사업들을 각 지역에서도 똑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통계 관련 부분입니다. 저희가 선원 선박 관련해서 각종 통계 자료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각 선박과 선원에게 근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선원 현황, 선박 현황, 임금 현황, 선원 사고 현황, 재해 보상 및 보험 가입 현황 등 각종 통계 자료를 수집을 하여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원 통계 연보라는 것이 그것이고요. 업체별 선원 선박 현황, 그리고 해양수산계 졸업생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여 매년 5월달에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이 끝나고 이제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가지 정도만 추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원 무료 셔틀 차량 운영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항만에는 교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만에서 선원분들이 이동을 할 때 도보로 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큰 트럭들도 많이 다니고 또 인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저희가 그런 그 항내에 무료 셔틀 차량을 이용해서 항내를 이동하거나 혹은 항내에서 선원분들이 도심으로 나가서 뭐 쇼핑을 하시거나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항구와 도심 교통 거점 간의 셔틀 차량을 무료로 이용을 하면서 교통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2대의 선원 무료 셔틀 차량을 운행 중입니다. 두 번째는 선원 휴양시설 운영인데요. 이제 선원과 선원분들이 배에 선선을 하기 위해서 가족과 많이 장시간 떨어져 있을 때 휴가를 나왔을 때 가족들과 같이 여가 활동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콘도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다른 기관이나 회사에서도 콘도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콘도 이용뿐만 아니라 그 휴양 이용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박당 최소 2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워낙에 콘도 이용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좀 꺼리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는 이런 지원금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전국 115구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인데요. 장애선원, 저소득선원, 그리고 순직선원, 유가족 선원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고등학생은 120만 원, 대학생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원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선원의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임금 체불, 재해 보상 관련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센터에는 자문 변호사님과 자문 노무사가 있어서 선원이시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을 통해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전체를 지원을 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분들께서 가장이 배를 타고 장기간 승선을 하면서 그 가장이 없는 그 가정에 생길 수 있는 민사 사건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선원 재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선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 직업 훈련을 하고 있고 재활 스포츠 훈련 그리고 후유증상 관리까지 3가지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직선원 추모 사업으로 순직선원의 해상산업 발전 기여에 애우하는 차원으로 유가족에게 우리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7번째로 원양어선원 가족 현지 방문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원양어선 승선 후 6개월 이상이 되신 분들에게는 그 가족들에게 해외 조업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항공연화도 체재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서 올해는 실적이 아주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남은 예산을 10만 원 상품권으로 원양어선원 가족에게 지급해드리는 사업으로 대체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총 8천만 원 정도 상당의 상품권을 가족에게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올해 들어서 신규 사업인데요. 선원 전자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선원분들께서 승선하실 때 남는 시간에 또 혹은 하선한 후에 여가 시간을 활용한 독서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자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PC나 스마트폰, 뭐 여러 태블릿 PC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책을 이용할 수 있는,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 5천 권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매년 1억 원의 예산으로 매년 5천 권씩 계속적으로 선원 여러분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확보할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외국인 선원 고충 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 외국인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현지 직원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총 7명의 외국인 분들께서 지금 통역을 하시고 고충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7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올해 신규 사업인 선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인데요. 중앙동에 선원 마음 건강센터를 저희가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를 타시면서 직무상 생길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적시 해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선박 운항에도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구축한 사업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선원분들이 장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휴가 나왔을 때나 퇴직하셨을 때 가정 친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정 친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알코올이나 흡연 중독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월부터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채널 개설만 하시면 우리 선원분들이 휴가 중이 아니시더라도 선박에서도 작은 데이터 양으로도 얼마든지 선박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운영할 수 있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 전문 정신건강요원 2분을 채용을 해서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사에서 요청하실 경우에는 집체교육 때 항상 원하시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발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좀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선원회관 운영과 경력분 회계사 면허 취득 지원 사업, 그리고 경력 단절 선원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발전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선원회관 운영입니다. 우리 국제해사노동협약 제4.4조에 따르면은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자국에 입항하는 모든 국적의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원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을 비준한 후에 우리 한국에서는 선원법 제107조에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선원복지시설의 장단기 공급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선원정책 기본계획에는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 자원의 조달과 관리 및 지원, 선원복지 시설의 설치 항구의 선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원회관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선원회관에 대한 현황입니다. 전국 15개 항만에 총 24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선원연맹에서 16개소, 항만공사에서 3개소를 각각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선원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원회관과 그리고 선원휴게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총 7개, 선원휴게소 포함해서 7개소인데요. 5억 5천의 예산으로 매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2군데, 광양, 인천, 포항, 한림항에 선원회관과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선원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는 우리 선원의 역할, 선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화물 운송 분담률의 99.7%가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선원들이 국가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고 또한 국가 비상사태 때 발생할 때 제4군으로서의 전략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선원입니다.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이런 선원이야말로 바로 선원 선박 운항의 지체일 것입니다. 이런 선원문을 위한 선원 복지시설의 중요성은 우리 선상 근로의 스트레스를 선원 복지시설을 이용하며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선원 복지시설에는 승무 중 느낀 어떤 스트레스를 와이파이나 휴게시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또 소외 감정을 해소하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때 안전 운항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외국 선원들이 우리나라 선원들이 외국항에 기항했을 때
시니스 클럽에서 다 쉴 수 있는 것처럼 외국 선원들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국에 있는 선원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국내 선원복지 정책의 국가적 이상을 제거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공급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설치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총 국가관리무역항이 14개가 있고 지역관리무역항이 17곳이 있습니다. 먼저 수요를 유동선원수 추이를 고려해서 설치 여부나 규모를 설정을 해야 하는데 지역별 설치 대상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설치 위치와 순위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중장기 선원복지시설 건립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 개관 예정인 대천항 선원회관 모습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4월 16일에 위탁계약을 받았고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한 9월부터 사실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새 직원을 외국인 선원 통역할 수 있는 베트남 현지인과 경비 그리고 미화 인력을 채용을 해서 오늘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요. 10월 5일부터는 전 직원이 투입돼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9,500만 원입니다. 다음 목포항 선원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1년 10월 개관을 예정으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위치는 목포시 죽교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국유지입니다. 선원회관에 대한 부분 이 정도로 마치고요. 경력부원 해기사 면허 취득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선원 양성 사업의 일환인데요. 우리나라 경력부원분들께서 소망하시는 게 있다면 해기사 면허를 따는 겁니다. 해기사 면허를 따서 종래에는 해기사로 한번 승선을 해보고 싶다. 퇴직하기 전에 이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적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해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공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해양대를 나오고 전문 학교를 졸업하신 분은 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배에서만 20년, 20년, 30년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해기사 면허 시험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해기사를 면허를 따기 위해서 독학을 하시거나 사설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무료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게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기 전 한 4주 정도 집체교육을 통해서 해기사 시험 합격을 위한 교육을 시켜드려서 이분들이 해기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선박 직원으로 해기사로 승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내용인데요. 교육기간 동안 4주 동안 교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1인당 5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 합격 장려를 위해서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100만 원 합격 장려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실적을 보시면 총 저희가 211명 수료자가 나왔고 합격자는 14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4주간의 교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완전 중단됩니다. 선원분들은 대부분 가장인 경우가 많은데 4주간에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50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교육 진행 중이더라도 회사로부터 승선하라는 통보가 있으면 선원분들은 그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승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강사 섭외는 난항입니다. 승선 실무와 강의 경력이 풍부한 강사진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디 회사에 대부분 소속된 분들이 있고 전문 강사인 연수원의 강사진 분들은 출퇴 기관이기 때문에 좀 배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목별로 중도의 그 강사들도 강의를 하다가 회사로부터 승선 통보가 오면 배를 타야 돼요. 그래서 과목별로 교육 도중에 강사 교체 사례가 굉장히 빈번해서 선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고 교육 집중도가 하락하고 혼란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체 방안이 부족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 표준화된 질 높은 교육 콘텐츠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이 발생으로 만약에 집체 교육이 불가할 경우에는 교육이 전면 취소되고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던 선원들은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연 4회에 집체 교육을 해서 PBT 시험 대비만만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CBT를 대비하기 위한 강의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합격률도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PBT는 연 4회에 이루어지는 반면에 CBT는 연 30회나 치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해상이나 육상에서 언제든지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경력부원에게 회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전문 회계 인력이 많이 늘어난다면 이런 내향선의 작은 부분의 작은 선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회계 인력의 질 높은 회계 인력 공급의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특히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에 빠른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선박의 특성상 선사 운영의 필수 인력인 선원의 안정성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교육 시스템 구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USB에 강의 영상을 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강의가 많이 있는데 승선소년의 경우에는 이 스트리밍 강의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있고 또 고령 소년분들께서는 스트리밍 강의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USB에 그 자료를 강의 영상을 녹화를 해서 나누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온라인 강의도 연동을 해야 합니다. 강의 관련해서 질의응답이나 추가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연동을 시키고 자료 관리도 하고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강의 컨텐츠를 매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1년 정기 시험이 4번 있기 때문에 사회 분량으로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화된 강의 내용과 수준 높은 강의 제공으로 합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선호분들께서는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고도 선박 내에서도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수강을 가능하고 면허 취득 기회 확대를 통해서 취업 확대도 취업 범위도 확대가 되고 사급 이하 하위직 회계사 양성 다변화를 통해서 시장에 탄력적으로 수급 대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 단절 선언의 재취업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발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때 배를 타셨다가 육상직으로 전직하신 분들, 그런데 다시 배를 타볼까 하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다시 배를 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연수원의 문을 두드렸는데 이교육, 조교육, 조교육까지 다 받아라. 그러려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필수 교육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편성 예산이 2,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면허 갱신 교육만 대상만 해도 총 교육 인원이 1년에 1,100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전부 다 사실은 경력 단절 선언이 재취업을 위해서 면허 갱신 교육을 수강하시는 부분인데 이분들만 합쳐도 1,100명인데 저희는 예산이 50명분밖에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확보가 좀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소진이 되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또 야기가 되고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지 못하는 서국 행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승무 경력이 단절된 선원이 다시 배를 타고자 할 때는 또 경제적 어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승선을 위한 교육비를 실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에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는 한 과목당 3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2과목만 받아도 60만 원, 몇 개지만 해도 1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경력 단절 선언을 대상으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한다면 해상직으로 재진입을 유도해서 선원수급을 안정화, 그리고 고급 경력을 가진 선원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엄정한 시국에 묵묵히 항해 지금 시간도 항해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